친구도 있었으니까 다음에 모르는 질문 받을게요. 일단 우리 숙제 질문부터 받을게요. 이거 1157번 이것만 하고 오늘 진도 나갈게요.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1, 2, 3, 4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두 명제. 우리 집합 A의 원소는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3X는 0보다 작다. 즉, 우리 한번 써보면 이 친구는 우리 사입범이기 때문에 0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A, 집합 A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원소가 1하고 2 중에 하나라는 거네. 그죠? 그럼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 한번 써보면, 집합 A가 될 수 있는 거 써보면, 이런 집합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 집합 B의 어떤 원소 X에 대하여 X는 A의 원소이다. 즉, B의 원소 중 무조건 하나는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어떤이라는 거니까. 이 말 이해 가세요? 어떤 원소가 X 있는, 그러니까 B에는 뭐 어떤 X가 있어? 뭐 더 있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이 X는 무조건 내가 여기 A의 원소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되도록 하는 두 집합 A, B의 모든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럼 우리 B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전체 집합이 지금 1, 2, 3, 4잖아요. 만약에 이 친구랑 지금 내가 A, B를 할 건데 지금 내가 이 친구가 A가 선택이 됐다고 한번 보자. 그죠? 그럼 B가 될 수 있는 것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겠죠. 1을 반드시 포함하는. 이 친구는 지금 A라는 집합이, 즉 A라는 집합이 원소가 1밖에 없어. 근데 이 B라는 집합은 내가 선택을 했었을 때 A의 원소는 무조건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지금 이런 구조라면 이 B는 분명히 1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더 가져도 된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B라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개가 나와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이런 경우는 8개가 나오겠죠. 2의 3승. 이렇게 쓸까? 1 반드시 포함하니까 우리가 2의 3승계가 나오겠죠. 8개. 이만 이해 가요? 근데 내가 만약에 2라는 이 친구를 내가 선택을 했었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되겠죠. 이 B라는 애가. 그렇죠. 이 B는 2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똑같이 2의 3승계가 나오겠죠. 이만 이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애가 1하고 2를 포함하는 이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처음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도 셌을 거고 있을 거고 괜찮을 거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8 플러스 만약에 2를 반드시 포함하는 애도 내가 셌으면 16개인데 내가 1이 반드시 포함하는 애도 세고 2도 반드시 포함하는 애도 셌었을 때 중복되는 애가 있지. 누가? 1, 2를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내가 중복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4개는 빼줘야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12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8 더하기 8 더하기 12가 되겠죠. 그죠? 이런 순서상, 이런 순서상이니까 무슨 말인지 가셨죠? 괜찮나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오늘 절대부등식 나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개념센보다는 결국 개념센에 있는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프린트로 일단 좀 설명을 진행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 준 프린트 한번 살펴봅시다. 오케이, 우리 절대부등식을 하기 전에 우리 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고3 때까지 배우는 어떤 식이 딱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 형태밖에 존재하지가 않죠. 죽진 줄. 식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면 등호가 사용된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 하고, 우리 부등식이 사용된 식을 우리가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등식을 우리가 또 분류를 한번 해보면 이제 방정식하고 항등식이 있었죠. 우리 방정식하고 우리가 항등식이 있었어요. 우리 방정식은 뭐였냐면 미지수 값에 따라 이 등식이 참이 되거나 거짓이 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했고, 그때 실질적으로 등식이 참이 되는 애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참이 되는 미지수 값을 닉네임을 붙여서 해 또는 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항등식은 뭐였죠? 내가 x값에 상관없이, 내가 x에 무엇을 넣든 상관없이, 즉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부등식도 우리가 조건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건부등식.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절대부등식이 우리 등식에서는 항등식하고 똑같은 애예요. x값에 상관없이, 미지수 값에 상관없이 항상 부등호의 방향이 성립하는, 즉 부등식이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친구에 대해서 좀 같이 면밀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오케이, 우리 첫 번째, 일단은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실수 성질에 대해서 잠깐, 너무 당연하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잠깐만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어떤 실수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항상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는 스몰 a라고 썼지만 사실 저기는 어떤 다항식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도 이루어진 어떤 다항식이 들어가도 상관없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이 0이 나오면 네가 0이거나 네가 0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우리가 했었죠. 그래서 이걸로 우리 문제를 해결했었고, 그리고 절대값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근데 만약에 절대값이 포함된 거의 제곱은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다. 여기도 내가 지금 스몰 a라고 썼지만 실제 저기에는 어떤 다항식이 들어가더라도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을 제곱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제곱한 거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친구도 우리 절대값 AB나 절대값 A랑 절대값 B를 곱한 것은 결과적으로 같다. 그죠? A, B가 어떤 부호를 갖든 상관없이 일단 A하고 B가 갖고 있는 절대값 B를 곱하게 되면 어차피 내가 절대값을 씌우면서 그 부호는 다 양수로 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결과값과 이 결과값은 같을 수밖에 없죠. 그치? A가 양수든 B가 음수든 상관없이.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부등식을 계속 이제 문제를 해결할 텐데, 결국 우리가 대소 관계를 시점에서 봤었을 때 애가 실제로 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이 부등식의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두수가 있어요. 두수를 내가 한번 빼봤을 때 애가 양수가 나오면 당연히 앞에 게 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만약에 얘가 는 0이 나왔으면 둘이 같아 라고 얘기했었고, 만약에 얘가 음수가 나왔으면 뒤에 게 더 커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두수의 차로서 우리가 비교를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 두수, 내가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이 두수가 양수 조건이라는 게 확실하면, 예를 들어 절대값을 끼고 있거나 이런 어떤 양수 조건임이 확실하면 우리가 제곱의 차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우리 두수의 비, 얘는 좀 잘 사용하진 않긴 하지만 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두수를 내가 분수꼴로 나타내었을 때 걔가 1보다 크다는 것은 분자가 크다는 거고 1보다 작다는 것은 분모가 크다는 거고, 그쵸? 는 1이 나왔다는 것은 A, B가 같다는, 분자 분모가 같다는 소리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비교가 가능하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은 사실 여기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고 사실 애들 더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부동식을 처음 배우냐? 아니라는 거지. 우리 지금까지 절대부동식을 사실 무심코 무심코 계속 우리가 계속 해왔던 것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절대부동식이 뭐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내가 이 지금 선생님이 쓴 이 6가지를 보면 그냥 바로 얘는 무조건 양수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특히 이 절대부동식에서는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등호 성립 조건을 항상 따져 주셔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야, 그래. 내가 양수인 건 알겠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알겠어. 그럼 내가 0이 될 때는 언제일까? 즉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도 항상 써주셔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 이 친구 좀 가져와 볼까? 여기까지만 좀 가져와 볼게요. 여기까지만. 우리 1번. 1번. 저 친구는 왜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실제로 한번 네가 A, B가 뭐든 상관없이 저게 왜 항상 성립하는지 일단 한번 네가 구해줘 라고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선생님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좀 마이너스도 있지만 플러스부터 해볼게. 플러스부터 해볼게. 그럼 이 친구는 A에 관한 식으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B를 내가 상수항으로 취급을 해볼게.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플러스 여기는 B A 플러스 B제곱 이라고 본다면 내가 한번 애를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애 반의 제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A제곱 플러스 BA 플러스 애 반이 2분의 B잖아. 그치? 걔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완전 제곱식 되죠? 근데 어떤 4분의 B제곱이 생겼으니까 빼줘야겠어. 다시. 그러면 우리가 식의 변함이 없죠. 이렇게 쓰면. 괜찮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 그쵸? 이 친구는 뭐가 돼요? 얘는 4분의 4B 제곱이니까 4분의 3B 제곱이 되겠죠. 지금 얘를 내가 더한 거지. 그죠? 우리 지금 어떤 상황이야? 내가 아까 봤듯이 얘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이런 형태죠. 그지? 그래서 얘는 뭐일 수밖에 없다? A, B가 모든 상관없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겠지. 즉, 이 친구는 그럼 나는 여기서 항상 따져줘야 될 게 뭐라고?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을 항상 따져주셔야 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등호가 성립을 하니? 야,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네가 언제 등호가 성립을 하니? 라고 봤었을 때 우리 이 친구의 등호 성립 등호는 우리가 A하고 B가 둘 다 0일 때에만 실제로 등호가 성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애가 0이거나 애가 0일 때, 즉 애가 0이 나오는 순간은 네가 0이거나 네가 0일 때잖아. 그치? 그 말은 네가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B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죠? 지금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애가 0이니까 A도 0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A, B가 0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어떤 식을 딱 봤는데 여기에 내가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런 형태가 되어 있다. 그럼 나는 얘는 무조건 양수네 라고 0보다 크거나 같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지워도 되죠, 이거. 그러면 어떻게 써요? 여기 있는 우리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냥 빈종이에다가. 빈종이 있으시면? 없어요? 여기 뒤에. 우리 증명하는 게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증명 같은 것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친구도 한번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도 똑같은지 한번 해볼게요. 아니야, 우리 나왔어요? 돼요? 다 됐어요? 우리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두 번째 거 한번 같이 보면 우리 저 친구 좀 많이 보지 않았나요? 우리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우리 이 친구 곱셈 공식 변형식이었죠. 그치? 내가 양변에 내가 전체다가 내가 여기 2분의 1을 하고 여기다 내가 전체다 2를 곱하게 되면 식이 변함이 없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이 식은 a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ca 플러스 a제곱 이렇게 하면 a제곱 2개, b제곱 2개, c제곱 2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가 나오면서 우리 이 친구가 뭐가 되고 우리 a-b의 제곱이 되고 이 친구는 우리가 b-c의 제곱이 되고 우리 이 친구는 우리가 c-a의 제곱이 되면서 우리 이 친구는 이렇게 우리가 변형이 되겠죠. 그치?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죠. 내 눈에는 얘가 어떤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꼴로 이제 보이니까 이런 형태로 보이니까 그쵸? 이 친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으니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끼리 다 더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봤자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너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고 그때 우리는 항상 뭘 따져준다? 등호 성립 조건 항상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등호는 즉 얘가 는 0이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럼 네가 0이 나온다는 것은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거나 네가 0일 때니까 결국 A는 B고 B는 C고 C는 A인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등호는 A는 B는 C일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는 0이 성립을 하겠죠. 이 친구는 우리 많이 했었죠. 그쵸? 기억 다 나시죠? 그래서 이 친구 그냥 넘어갈게요. 이 친구 넘어가고 이 친구도 그냥 다 지울까?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그냥 우리 완전 제곱식이죠? 딱 보자마자. 그쵸? 그래서 우리 저 친구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거나 하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인데 어쨌든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건 알겠지만 그쵸? 그래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등호는 즉 네가 왜 는 0이 언제 되니? 라고 했었을 때 a랑 b랑 부호가 다를 때겠죠.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일 때예요. 너는 등호는 언제니? 라고 했었을 때 A하고 B가 같을 때예요. 는 0이 되죠. 그래서 A는 B일 때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썼냐면 복호동순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표현이랑 얘랑 표현이랑 했었을 때 얘가 플러스일 때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여기서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는 플러스로 부등호가 순서가 같아요 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부등호 순서가 같아요. 즉 네가 플러스면 여기서 마이너스, 네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라는 말이 우리 복호동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네가 마이너스일 때는 네가 플러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딱 원래 전원식 같은 경우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제곱식 같은 형태는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 같은 형태는 당연히 누가 말하지 않아도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알 수가 있죠. 그지? 그리고 사실 우리 1번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우리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 당연히 우리 모든 만약에 A제곱이 양수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우리가 S축보다는 위에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겠죠. 판별식 D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쟤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저 2차식이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우리 4번 좀 채워주세요. 이런 것도 좀 채워주세요. 그 다음에 4번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A, B, C가 양수임이 명확할 때 저 밑에 있는 식이 성립을 합니다. 우리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 인수분해 공식 한번 떠올리면 우리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기억나십니까 이거?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 마이너스 3ABC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그러면 A, B, C가 무조건 양수이면 당연히 양수끼리 더한 거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고 그쵸? 얘 역시나 우리가 아까 방금 우리 2번에서 했기 때문에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형태가 좀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죠. 우리 이제 2번이나 4번 같은 경우는 표현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크거나 같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표현이. 그리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이 3abc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도 마찬가지. 얘가 는 0이 성립을 하려면 네가 0이 되려면 니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네가 0이 됐다는 것은 A는 B는 C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은 A는 B는 C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제 5번부터 볼게요. 이 친구 우리가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지금 크거나 같대요. 절대값 A 플러스 B. 애가 지금 성립하는지 내가 보고 싶은 거야. 실제로 이게 성립을 하는지. 그러면 내가 이 대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우리가 몇 가지 있다 했죠? 아까 우리 여기 위에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 대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우리가 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우리 지금 이 절대값 A, 절대값 B랑 절대값 A 플러스 B는 누가 봐도 양수죠. 일단. 그래서 A, B가 뭐든 상관없이 이 자체로서는 우리가 양수임이 명확하니 우리가 여기서 2번을 사용할 수 있겠죠. 제곱의 차를 이용해서 양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도 우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증명을 실제로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궁금한 거지. 야, 둘 중에 누가 커? 이걸 내가 지금 궁금한 거니까. 실제로 제곱을 해서 빼봤을 때 어떻게 되면 양수가 나오면 앞에 게 큰 거고 음수가 나오면 뒤에 게 큰 거고 등호가 성립하면 둘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해볼게요. 얘도 양수니까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보면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을 하고 이 친구도 우리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이랑 똑같다고 하니까 얘는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실제로 얘를 한번 빼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럼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A제곱 앞에 거 제곱하면 똑같이 A제곱이고 그렇죠?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둘 곱하고 2 곱하니까 플러스 2 절대값 a 절대값 b. 근데 우리 절대값 a 절대값 b는 우리 절대값 a, b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괜찮지 지금 한 거? 그리고 이 빼기 우리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a제곱 b제곱 다 없어지고요. 그쵸? 그럼 2로 묶이면 어떻게 나와요? 2로 묶이면 여기는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ab 이렇게 나오죠. 괜찮습니까? a제곱 없어지고 b제곱 없어지고 2로 묶은 거예요. 얘는 2 이렇게 하면 2 절대값 ab 나오고 얘는 얘도 플러스네.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2ab ab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게. 만약에 첫 번째 우리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분류를 해봐야겠죠. 만약에 a, b 자체가 양수면 a, b 자체가 양수면 이 모습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2ab가 될 거고 괜찮아요 지금? 괜찮죠 지금? 얘 자체가 양수면 이 절대값안이 양수면 모양 그대로 나오니까 ab 더하기 ab니까 2ab가 나오겠죠. 앞에 있는 그냥 생략을 할게 어차피. 그럼 이 친구는 ab 자체가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나오겠네.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럼 만약에 ab가 음수면 저 안이 음수면 뭐가 나와요? 0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다 조합하면 결과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겠네. 그죠? 그래서 너는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당연히 네가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왼쪽 게 더 커. 네가 더 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둘이 뺐는데 제곱의 차를 뺐는데 제곱의 차를 했는데 지금 양수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앞에 게 큰 거죠. 앞에 게 크거나 같을 수 있다. 그랬을 때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언제야? 지금? 등호가 성립할 조건. 얘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뭐예요? 응? 여기서 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나 왜 마이너스가 썼지? 산자네. 여기 플러스죠. 쏘리. 얘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내가 잘못 썼네. AB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요? 애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 0 나오죠. 그쵸? 그리고 AB가 음수일 때는 얘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2AB가 나오죠. 그치? 근데 지금 생긴 건 음수처럼 보여도 애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애 자체는 지금 양수인 거죠. 그지? 그래서 이 두 개 합쳐봤자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네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예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둘의 부호가 같을 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 A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우리 밑에 거도 한번 증명 똑같이 한번 해볼게. 이번엔 두 번째는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랑 이번엔 절대값 A 마이너스 B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얘도 양수인 게 분명하니 얘도 양수인 게 분명하니까 제곱의 차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똑같이.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이 좀 달라지죠. 그치? 우리가 아까 두 번째 했던 거는 사실 여기서 우리 했을 때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얘는 A, B가 음수일 때가 나오겠죠. 즉, 서도 부호가 다를 때. 우리 밑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그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절대값 2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절대값 2 빼기 3이니까 플러스 3 이거는 이제 같게 나온다는 거죠.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됐어요? 이렇게 나눠서 좀 써주시고 그 다음 우리 6번도 중요합니다. 저 친구 우리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 너랑 지금 절대값 A 마이너스 B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애가 지금 내가 양수라고 판단할 수가 없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양수에서 양수 뺀다고 해서 양수가 나온 건 아니잖아. 음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분류를 해줘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내가 만약에 음수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애가 만약에 음수면 애는 분명히 무조건 양수잖아. 애는 양수인 게 분명하잖아. 이 친구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보다는 당연히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당연히 크겠죠. 당연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이번에는 이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양수니까 이번에는 제곱의 차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제곱의 차를 한번 해보면 이 친구도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를 제곱한 거에서 실제로 마이너스 이 친구 제곱하면 어차피 우리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해도 상관이 없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2 절대 이렇게 쓸까?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2 AB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 친구도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는 절대값 AB 그냥 원래는 얘는 플러스 2AB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B가 돼야 같아지겠죠. 지금 상황이. 잠깐만 여기다 다시 쓸게요. 마이너스 2에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이 친구가 변화가 필요하죠. 만약에 저 AB라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만약에 양수라고 한다면 AB-AB니까 0이 나올 거고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AB가 음수라고 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2AB가 나오죠. 그치? 얘는 마이너스 2AB인데 지금 어떤 상황? AB가 지금 음수니까 얘 자체는 양수인 상황이죠. 그치? 그럼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얘는 음수죠.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그치? 즉 내가 제곱해서 뺐더니 음수가 나오니까 뒤에 게 큰 거지. 그죠? 그래서 애가 큰 거지. 애가 큰 거지. 여기는 부도호방이 바뀌어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부도호방이 달라.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등호 성립 조건을 한번 따져보면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라고 봤었을 때 실제로 등호 성립 조건은 여기서 나오지. 그쵸?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우리가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게 성립을 하죠. 근데 이것만 써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분류를 어떻게 했어? 2번식에서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애도 분명히 양수임이 명확해야지 이런 경우에 0이 나와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로 이것도 써주셔야 돼요. 이 친구도. 그래서 얘는 주의할 점, 등호 성립 조건은 이거 빼주시면 안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위에 거는 상관없는데 우리 밑에 건 빼먹으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한번 이것도 했으니까 우리 밑에 것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우리가 지금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얘 등호 성립 조건. 밑에 있는 것도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럼 사실 뭐만 바뀌겠니? 여기만 바뀌지 않겠니? 여기만 플러스고 여기도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고 이것만 바뀌겠죠? 결과적으로는. 그치? 그럼 이것만 바뀔 거니까 이 친구는 달라지겠죠?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는 2A, B가 나오고 얘도 지금 양수가 나올 거고 만약 A, B가 음수가 나오면 여기서 0이 나오겠죠? 그지? 근데 어쨌든 얘 자체는 지금 여기 있는 거 이 자체는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2가 곱해지니까 당연히 0보다 작거나 같아질 건데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친구는 A, B가 음수일 때로 또 바꿔줘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거는 성립을 해야겠죠. 이거는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같을 때는 플러스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가 다 A,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을 하는 건데 둘 중에 만약에 부호가 다르면 음수일 둘이 곱했을 때 부호가 다를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 6가지는 자주 나오는 절대 부등식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해요. 우리 한번 이제 넘어가도 돼요? 괜찮아요? 그럼 우리 한번 개념쌤 잠깐만 보고 갈게요. 얘는 232. 양이 많지 않아서 금방 오늘 다 끝낼 거예요. 일단 이 친구 한번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실수 A, B에 대해서 쟤를 대소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일단 첫 번째 뭐 양수 조건도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빼봐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A제곱 플러스 5B제곱에서 내가 4AB를 뺐었을 때 얘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앞에 게 큰지 뒤에 게 큰지 내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이 두 개를.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5b제곱으로서 이 친구는 aa, 이 친구는 4bb, 뭐래? 5bb,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플러스인데? 얘는 안 되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되겠죠? a제곱 마이너스 4ab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도 되니? 그쵸?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a 마이너스 2b제곱에 플러스 b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니도 0보다 크거나 같고 니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 전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돼서 우리 이 친구가 성립을 하겠죠. 그치? 그래서 우리 1번 답은 우리 a제곱 플러스 5b제곱이 4ab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네가 0이거나 네가 0이다 라는 거니까 b가 0일 때고 a도 0일 때겠죠. 그치? 그래서 등호는 a, b 둘 다 0일 때 실제로 성립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우리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지금 A, B가 양수임이 명확하니 여기 있는 것도 다 지금 양수니까 제곱의 차를 이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하고 우리 절대값 A 플러스 B하고 지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제곱의 차를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 제곱하면 앞에 거 A 플러스 B 플러스 2 루트 AB가 나올 거고요. 둘 다 양수니까. 그죠? 이 친구는 제곱하니까 그냥 A 플러스 B만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한번 빼보면 그럼 얘는 2 루트 AB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얘도 양수가 나오죠. 그지?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 친구가 앞에 게 더 컸어요 라고 하니까 얘도 우리가 루트 A 플러스 루트 B가 루트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여기도 등호 성립 조건은 뭐예요? 얘가 0일 때겠지. 맞아요. 즉 A, B가 0일 때 등호는 A, B가 0일 때 무슨 말이야? 둘 중 하나만 0이어도 상관없어.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성립한다는 거죠. 등호가. 그렇죠? 있어. 잠시만. A, B가 양수네. 그럼 얘는 그럼 애초에 얘는 0일 수가 없잖아. 그쵸? 얘도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0보다 크다. 그냥 이렇게만 되겠네. 대조 비교가 쉬우니까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은 없고 왼쪽이 무조건 크네요. 양수면. 그럼 3번. 우리 저렇게 이제 분수, 우리 이렇게 지수 형태가 있었을 때 대조 비교할 때 그 세 번째, 즉 비로서 우리 분수의 비로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친구도 우리 한번 보면 이 친구 한번 풀어볼까? 얘는 8하고 12의 최대 공약수가 뭐죠? 4죠, 4.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얘를 3의 4승분의 3의 3승분의 5의 2승의 4승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5의 8승, 5의 3의 12승. 그럼 얘가 지금 1보다 큰지 작은지 내가 이것만 판단하면 된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이 친구는 몇이에요? 27분의 25니까 걔를 4승을 해봤자 얘 자체가 뭐니까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1보다 작겠죠. 그럼 작단 소리 누가 더 컸단 소리? 분모가 더 컸단 소리겠죠.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더 크니까 이 친구가 더 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제 계산해보지 않아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85-1번 한번 해볼게요. 반대면 질문.
양수임이 명확할 때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나왔어요? 여기는 우리가 완전 제곱식 나오죠, 1번은. 넘어갈게요. 우리 86, 대표형 86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은 것도 증명을 해달래요. 실제 제가 성립하는지 증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a제곱 플러스 2b제곱 얘는 지금 양수임이 명확하고 지금 2ab는 양수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빼봐야 알겠죠. 2ab.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도 되고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b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끼리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끼리만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여기 앞에 있는 게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 등호 성립 조건은 네가 0이거나 네가 0일 때니까 B, A, B 둘 다 0일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 우리 두 번째는 지금 문제에서 A하고 B하고 0보다 크고 A가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게 지금 양수고 너도 지금 양수임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나는 제곱의 차를 이용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곱하니까 우리 A-B가 나올 거고 뒤에 거 제곱하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개를 한번 빼보면 A에서 A 빼니까 없어지고 B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B 플러스 2 루트 AB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만 쟤를 제곱했어요. A-B 맞죠? 그러면 뒤에 거 제곱하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얘는 지금 A하고 B하고 지금 0인 이런 상황에서 지금 루트 A, B보다 지금 어때? 루트 AB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응? 더 클 수밖에 없죠. 뭐 굳이 얘기하면 루트 B제곱보다는 당연히 루트 AB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지? 그러니까 애는 양수 나오겠지. 결과적으로는. 그죠? 양수 나오겠죠? 양수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도 증명이 되겠죠. 얘도 좀 직관적으로 가능한데 그냥 이렇게 본 거네. 이 친구도. 얘는 내가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루트 b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a 루트 b니까 루트 b로 묶으면 마이너스 2 루트 b로 묶으면 여기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로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이 친구도 양수. 지금 너도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죠. 얘도 양수.
너도 양수니까 너도 양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직관적으로 보이니까 얘는 근데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86-1번만 해볼게요. 우리 2번은 했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 2번은 했었죠. 얘는 딱 보자마자 우리 증오는 언제 성립합니까?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이제 떠오르셔야 합니다. 우리 이 친구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 얘는 어떤 양수 조건 없으니까 그냥 빼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는 사실 이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네. C가 지금 1인 거죠? 이 상황에서. 우리 이것도 성립하는 거 아시잖아요. 플러스 2AB 플러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도 우리가 2분의 1로 묶으면 여기는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의 제곱인 거잖아. 그죠? 그럼 얘도 역시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니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지? 그럼 결국 얘가 넘어가도 결국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 B, C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인 거죠. 이식인 거죠, 이식. 뭐 그런 구조라면 사실 이 구조가 맞네. 그죠? 여기가 그냥 플러스 1이구나. 이 친구는 여기가 플러스 그냥 플러스 1이구나. 그래야지 맞죠. 이게 맞네. 여기 있는 식이 아니네.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는 지금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본 거네. 그죠? C가 1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여기가 플러스 AB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겠다. 둘이 빼면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럼 얘도 다 똑같아.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2분의 1 해주고 2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애가 어떻게 변해요? 지금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b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 그럼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적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크고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 이 전체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가 앞에 게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앞에 게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프린트 잠깐 돌아와서 실제 웨이는 우리가 이쪽이에요. 우리 이번에 할게. 산술기와 기하 종합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 친구가 오늘 메인인 친구예요. 특히 이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양수 조건일 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양수 조건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우리가 산술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평균 있죠? 그치? 우리 평균이 뭡니까?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지금 별량이 두 개죠? 그러니까 나는 두 개로 나눈 우리가 평소에 쓰는 평균 그게 우리가 산술 평균이야. 얘가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해요. 기하 평균. 기하 평균은 뭐냐면 기하적으로도 평균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어떤 가로의 길이가 a고 세로의 길이가 b인 이 직사각형 넓이와 같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기하적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조합 평균은 뭐냐면 이 친구는 우리가 이제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데 사실 설명만 돼 있고 문제로는 잘 안 나와요. 이 친구는 대부분 다 산술기하 평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 조합 평균은 일단은 뭔지만 일단 설명을 하면 역수의 평균의 역수가 조합 평균이에요. 즉 우리 a분의 1하고 b분의 1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면 우리 별량끼리 더하고 2분의 1 하잖아요. 그쵸? 산술 평균 해보면 그럼 실제로 a가 뭐가 돼요?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여기가 2ab분의 a 플러스 b가 되죠? 그럼 걔의 역수를 우리가 조합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조합 평균은 뭐냐?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조합 평균이 어디서 많이 사용이 되냐면 우리 왕복 속력 평균 그 거리가 같은 갈 때의 속력과 올 때의 속력의 평균을 잴 때 있죠. 그쵸? 그때 우리가 이 조합 평균을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 우리 작업의 효율 우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A 기계로는 10일 걸리고 B 기계로는 뭐 15일 걸립니다.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뭐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거 했었을 때 그때 어떤 작업의 효율을 따질 때 이런 조합 평균을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다? 이 조합 평균은 일단 마프 시너지나 뭐 자일스톤이나 문제가 하나도 없어.
다 산술기하 평균만 있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 원래 이 전 내용, 이 전까지는 이거 교육과정 외웠는데 지금 선생님 좀 찾아보니까 교육과정에 들어있긴 한데 사실 문제가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런 상황. 선생님 다 찾아봐도 문제가 안 나와. 그 우리 산술기하 평균도 산술기하 평균, 조합 평균도 일단 우리가 식으로서도 접근할 수 있고 기하적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가지 방법 한 번 더 해볼게. 일단 우리 나와 있으니까 우리 산술기하 평균부터 한번 해볼게요. 우리 2분의 a 플러스 b라는 이 산술 평균이 우리 기하적 평균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하고 싶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에만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돼? 빼보면 되잖아, 우리. 그쵸? 네, 빼보면 즉 2분의 a 플러스 b에서 혹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 좀 간편하게 선생님 좀 설명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럼 이제 어차피 양수를 곱해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죠?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 쓸 때 이걸로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식이 아니라 이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랬을 때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실제로 얘가 성립을 하는지. 그러면 얘가 실제로 a 플러스 b에서 내가 2루트 ab를 뺐었을 때 지금 a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내가 루트 a 제곱이라고 바꿔도 상관없고요. 내가 루트 b의 제곱이라고 봐도 상관없죠.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루트 a b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으로 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기 때문에 너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조합 평균도 마찬가지. 조합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루트 AB에서 빼면 되겠죠. 누구들? A 플러스 B분의 2AB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양수고 B도 양수예요. 일단 이거 오케이. 그리고 일단 우리 이거 하나만 이거 내가 빼먹었네. 우리 두고 성립 조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두고 성립 조건은 A가 0일 때겠지. 그죠? 그러니까 A는 B일 때 두고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 친구 같은 건 어떻게 돼요? 빼보면 빼보면 어떻게 될까? 얘도 한번 통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A 플러스 B분의 그럼 어차피 이 친구는 양수죠? 어차피 이 친구는 양수야. 그럼 여기는 내가 A 플러스 B 루트 AB 마이너스 2AB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이 친구는 A랑 곱하면서 우리 이 친구가 루트 AB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럼 루트 AB로 묶으면 어떻게 나와요? 루트 AB로 묶으면 여기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가 나오죠. 그치? A 플러스 B분의.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우리가 아까 했듯이 애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애는 루트 AB에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 되고 애가 A 플러스 B인데 우리 이 친구가 뭐고? 이 친구도 양수고 이 친구도 양수고 이 친구도 양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얘도 이 조합 평균도 이걸 성립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게 우리가 산술기하 조합 평균이 저 부등호를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한번 해본 거고. 그럼 기하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중점을 지나는 이 지름을 지나는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원 위의 한 점에서 내가 수선의 발을 내렸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는 항상 90도죠. 지름이니까. 그랬을 때 수선의 발을 그렸을 때 그때 이 길이의 b가 A하고 B라고 한번 해볼게요. A하고 B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 반지름은 이 A하고 B의 평균이죠. A 플러스 B의 평균이죠. 그래서 얘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반지름이니까. 그때 우리 해밀턴 정리 보시면 우리 얘도 90도고 얘도 90도일 때 우리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루트 AB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 이 반지름 애가 직각삼각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니까 애가 지금 빗변이고 애가 지금 뭐 밑변이든 높이든 상관없이 애가 가장 긴 변이 나오니까 얘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상황이. 그랬을 때 내가 여기다가 내가 수선의 발 또 부어봤어. 그거 보았을 때 우리 이 길이 있죠. 우리 애하고 이 친구하고 우리 이 전체하고 어때요? 이렇게 해볼까? 이 친구하고 우리 이 친구하고 어때요? AA 닮음이죠. 그치? 그래서 실제로 닮은 비를 한번 써보면 여기 내가 만약 x라고 하면 루트 AB 대 빗변 대 x는 루트 AB 대 x는 우리 이 큰 삼각형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2분의 a 플러스 b분의 b 대 루트 AB 이렇게 되죠.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 2분의 a 플러스 bx는 ab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는 쓰면 양변이 2 곱하니까 얘도 나눠주니까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나오죠. 그치? 그래서 실제 이 길이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이 x의 이 길이가 이 조합 평균이 나와요.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괜찮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루트 ab가 지금 빗변이고 얘는 뭐 높이든 어쨌든 더 짧은 변이기 때문에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랬을 때 우리가 등호가 성립할 경우가 있죠. 우리 등호가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 여기 있는 이 점이 실질적으로 애가 같아지는 딱 지름에서 우리가 수직이등선을 했었을 때 만나는 이 점까지 이동하게 되면 점점 이동할수록 어떻게 되겠어? 어차피 2분의 a 플러스 b는 똑같을 거고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이 루트 ab는 길어지겠지. 점점. 그리고 애도 어떻게 되겠어? 갈수록 점점 길어지겠지. 그러면서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는 이 세 개가 다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즉 A는 B가 됐었을 때 여기가 같아졌을 때 그때 여기서 그은 이 삼각형에서 지금 이 구조를 생각했을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과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조합평균이 일치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같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술기하평균에서는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는 B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선생님이 한번 보면 우리 프린트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양수 조건일 때만 사용 가능하고요. 양수 조건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 그때 이 산술기하 평균이 기하 평균하고 조합 평균을 보았을 때 선생님이 이게 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성립함을 증명했어요. 산술적으로도 증명을 했고 기하적으로도 증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는 친구는 이 두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산술기하 평균은 그럼 언제 사용하냐? 어느 때 사용하냐? 이게 중요하잖아. 사실. 그치?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술기하 평균의 식은 이 식이에요. 이 식이고 그랬을 때 이 등호가 같아질 때는 당연히 우리가 A는 B일 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고 지금 이 A하고 B가 스몰 ab로 써있지만 저기 있는 게 가항식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랬을 때 첫 번째, 여기 있는 두 수의 곱이 주어지고 그럼 애가 이제 이미 정해진 값이라는 거죠. 이 A, B가. 그랬을 때 우리 A 플러스 B라는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애가 정해졌어. 이 수가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다, 어떤 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뭘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최소값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내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2가 최소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두 수의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 혹은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한다는 거고 즉 최대 최소 구하라 이렇게 문제 나오면 내가 양수 조건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문제에서 어차피 얘는 절대부등식이잖아.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역수의 합으로 표현된 식의 최소값을 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기초 변형이라는 건데 만약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문제에서 지금 x는 1보다 크다고 나한테 알려줬어. 그럼 당연히 x도 양수고 x 마이너스 1분의 1도 양수잖아요. 그쵸? 그럼 나는 얘는 무조건 산술기하 평균 쓸 수 있겠네. 그래서 크거나 같아 이 루트 a하고 b 곱하는 거니까 여기를 내가 이렇게 적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항상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 만약에 역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역수처럼 지금 보이는데도 역수는 아니잖아 사실은. 그럼 내가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내가 여기다 1을 빼주면 역수 형태가 나오죠. 그럼 식은 변하면 안 되니까 내가 끝에 1만 더해주면 되지. 그럼 나는 어차피 이 1은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고 너의 범위에 따라서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크거나 같다. 이 루트 너네 둘이 곱한 거니까 1이 되겠죠. 그치? 그럼 이 전체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너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 무조건 1은 더해주는 거잖아. 그치?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너의 최소값은 3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언제 사용하냐? 산술기하 평균은 방금 전하고 두 수의 곱이 주어지고 합의 최소값 구할 때 곱이 정해지고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쓰고 또는 역수의 합으로 표현된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결과적으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 구하라고 했었을 때 내가 양수라는 조건이 딱 보이는 순간에 산술기하 평균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걔가 역수처럼 보이지만 역수가 아닌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의 변형을 이용하여 실제 역수 관계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대신에 식은 변하면 안 되니까 방금처럼 이렇게 1을 더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꼭 변형을 해주셔야 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에서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동으로 해야 되는 거. 즉 우리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자동으로 우리가 쓰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역수들이 나오면 걔들이 양수 조건인지 무조건 파악을 하시고 그랬을 때 그 양수 조건인 애들 역수들끼리의 시계값의 범위를 미리 구해 놓는 거죠. 만약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 뭔가 역수 관계가 보였어. 그러면 얘는 무조건 크거나 같다. 2루트 어차피 곱하면 1 나오니까 역수 관계는 항상 곱하면 1. 우리 역수의 정의가 곱했을 때 1 되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내가 다른 문제, 여기 이 절대부등식이 아니어도 어떤 역수의 상황에서 양수임이 보이면 항상 이런 범위는 자동으로 구하자.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얘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다음 부등식을 증명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이 친구 뭐예요? 역수 조건이죠. 그쵸? 그럼 지금 A가 양수고 A도 지금 양수니까 얘도 둘 다 양수인 상황.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 A 플러스 A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루트. 어차피 얘네들이 곱하면 4 나오잖아. 그치?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언제 사용이 가능하다? A가 양수고 B가 양수임이 명확하면. 지금 여기서는 실제로 A가 나온 거고 B 대신에 지금 A분의 4라고 쓰인 거고. 그랬을 때 여기가 항상 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네가 양수기만 하면. 그러니까 얘는 2루트 4가 돼서 애가 지금 4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친구도 마찬가지. 이 친구도 내가 전개를 한번 해보면 n은 1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플러스 1이죠. 그치? 그럼 이 친구가 지금 역수관계인데 a하고 b가 양수니까 너도 양수고 너도 양수야. 그러니까 너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1 이렇게 되겠죠. 역수관계니까. 그럼 네 자체가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는 2는 고정값이니까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우리 한번 살펴볼게. 이 친구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보세요. 산술기하 평균으로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x하고 y가 양수기 때문에 x분의 4y도 양수고 y분의 x도 양수기 때문에 우리 x 플러스 4y 플러스 y분의 x는 크거나 같습니다. 2루트 4가 되겠죠. 그래서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2번은 우리가 전개해주면 xy 플러스 10 플러스 xy분의 9가 나올 텐데 xy랑 xy분의 9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역수 형태이기 때문에 2루트 9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6. 10은 고정된 값이고 이 두 개는 6보다 크거나 같으니 16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우리 이 자체가 크거나 같다 2루트 xy가 될 거고요. 이 자체도 크거나 같다 2루트 yz가 될 거고 얘 자체도 크거나 같다 2루트 zx가 되겠죠. 그럼 셋이 곱하면 실질적으로 8 크거나 같다 8 루트 x 2개, y 2개, z 2개, x제곱, y제곱, z제곱이 되는 거니까 양수라는 조건에 의해서 8x, y, z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2루트 xy, 2루트 yz, 2루트 zx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셋이 곱하면 당연히 8루트 x제곱, y제곱, z제곱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결국 얘가 8x, yz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괜찮죠?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A가 양수고 B도 양수래요. 그럼 얘 전개 한번 해보니까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1 플러스 4, 5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B분의 4A 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A의 구조를 봤었을 때 역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니까 나는 산술기하 평균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전개한 거예요. 이렇게 전개한 거야. 이렇게 전개했었을 때 이렇게 하면 1 나오고 이렇게 하면 4 나오니까 5 쓴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가 나온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이 친구 자체는 지금 A, B가 양수니까 A분의 B도 당연히 양수고 B분의 4A도 분명히 양수이니 너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5. 너네 둘이 곱하면 여기 4만 남죠? 그치? 그러니까 너는 4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5를 더했으니까 당연히 너는 9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이 전체 값이 9보다 크거나 같을 때 최소값은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9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뭐야? 합이 일정할 때, 합이 정해졌을 때,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니까 얘도 산술기하 평균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면 선생님 말했으니까 우리 언제 씁니까? 두 수의 합이 주어지고 두 수의 합이 주어지고 곱의 최대값 구하라고 할 때 우리 산술기하 평균 쓴다. 산술기하 평균 씁니다. 할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는 2a 더하기 3b가 그럼 애도 양수고 애도 양수죠. 2a도 양수고 3b도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크거나 같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2 루트 곱하니까 6a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뭐니까? 12니까 얘 약분하면 6이고 6이고 그럼 난 지금 A, B의 최대값 구하니까 A, B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제곱해도 상관없겠지. 그쵸?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여기 있는 6, 루트 6이랑 6은 약분이 가능하죠. 얘도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제곱하니까 6보다 작거나 같겠죠. A, B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6이 되겠죠. 괜찮죠? 그랬을 때 우리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두 문제. 나왔나요? 2번? 우리 2번 잠깐 한번 해보면 지금 애도 양수고요. 애도 양수고 애도 양수예요. 그래서 애도 4x 플러스 9y는 크거나 같습니다. 2 루트 얘네들이 곱하니까 4, 9, 36x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0이니까 얘는 20이니까 얘는 10 얘는 6이니까 6 크거나 같다 루트 xy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5죠.
3분의 5. 그러니까 xy에 일단은 내가 범위를 구해보면 얘는 9분의 2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얘만 봤었을 때. 근데 나는 이 친구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더니 지금 뭔가 의미적으로 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2루트 x하고 3루트 y 얘도 양수니까 얘도 크거나 같다 2루트 하려고 하니까 루트 안에 또 루트가 들어가니까 그죠? 우리 아직 안 배운 거죠? 그럼 얘는 내가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보면 지금 a의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 자체 그럼 얘는 어떻게 나옵니까? 4x 플러스 9y 줄 곱하고 2 곱하니까 플러스 6 루트 xy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얘는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네. 얘는 그냥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친구는 20으로 이미 정해졌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니 얘는 플러스 1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죠? 여기 있는 게 1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가 30보다 크거나 같겠죠. 이 전체가 지금 이 전체가 3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루트 씌우면 되겠지. 그치? 그 어차피 다 양수니까 몇입니까? 루트 30보다 크거나 같겠죠. 최대값은 뭐지? 그럼 루트 30이 되겠죠. 아, 루트 30이 되겠죠. 오케이, 우리 마지막. 이 친구는 양수 조건이 아니어도 사용할 수 있는 친구예요. 우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우리 한번 볼게요. 프린트 한번 보시면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친구는 우리가 실수 조건이 있었을 때 양수 조건이 아니야. 얘는 실수 조건이라고 하면 쓸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랬을 때 얘는 우리가 식을 외워주시긴 하셔야 돼요.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일단 얘를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 증명부터 한번 해봐야죠. A, B, X, Y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크거나 같습니다.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이게 우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해보면 돼? 뺐을 때 양수임을 내가 증명하면 되겠죠. 얘는 실수 조건이니까. 그럼 얘는 내가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A제곱 X제곱 플러스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에서 이제 빼면 되겠죠. 이 친구 한번 전개 한번 해보면 얘는 A제곱 X제곱 플러스 B제곱 Y제곱 플러스 둘 곱하고 2 곱하니까 2AB XY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제곱 X제곱 없어지고요. B제곱 Y제곱 없어지고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B제곱 X제곱에 마이너스로 묶으면 마이너스 2AB XY 그 다음에 플러스 BY제곱 이렇게 되겠죠. 응? 나 쟤를 왜 지었지? 쏘리 잠깐만 잘못 지었어요. 애가 아니라 BY제곱이니까 이 친구를 지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식 쓰면 남아있는 애 식 쓰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B XY랑 플러스 B제곱 X제곱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는 ay-bx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둘 곱하고 2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 그래서 i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요. 이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항이 3개여도 똑같다. 3개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했잖아. 그치? 우리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냐? 우리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냐라고 했었을 때 등호는 실제로 한번 해보면 애가 지금 는 0일 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ay는 bx일 때잖아. 그러면 내가 양변을 어차피 a하고 양변을 내가 a b로 나누면 우리 등호는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얘가 좀 더 외우기 편할 거야. a분의 x는 b분의 y일 때. 우리 밑에 거 우리 세 개여도 똑같아. a분의 x는 b분의 y는 c분의 z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언제 사용해?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얘를 내가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이라고 했었을 때 1, 2, 3번 중에 2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1개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같은 경우는 1, 2번이 주어졌을 때 내가 3번을 실제로 작성을 해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곱의 합과 1차의 합 2번, 3번이 주어졌을 때 대부분이 이제 2번 구조가 실제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실제로 여기는 a제곱하고 b제곱을 내가 실제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2, 3번이 주어졌을 때 1번을 내가 직접 작성을 해서 코시-슈버트 부등식을 사용합니다. 어쨌거나 여기도 똑같아.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했었을 때. 그럼 우리가 절대부등식에서 내가 이것만 좀 판단하면 돼. 양수 조건 있어? 그럼 나는 뭐 써야지? 산술기하 평균 써야지? 그냥 실수 조건밖에 없어? 근데 내가 이런 지금 언제 사용하느냐에 뭔가 적합해? 보여? 그러면 얘는 코시-슈버트 부등식 쓰시면 돼요. 얘는 양수 조건이 없어. 그냥 실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 친구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 지금 얘는 어떤 구조예요? 지금 2번, 3번 알려준 거죠. 그지? 2번, 3번 알려준 거죠. 그랬을 때, 너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1의 제곱 플러스 얘가 a, b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그리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거 가끔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 부등호 방향 헷갈릴 때가 있거든? 더 긴 쪽으로 항상 부등호 방향 가 있어요. 알겠죠? 여기는 4x 플러스 3i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우리 코시-슈바르트 부등식이겠죠? 지금 x, y가 실수고 4하고 3도 실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성립한다 이거야. 그랬을 때 이 친구는 몇입니까? 16 플러스 보니까 25 곱하기 이 친구는 4죠. 그렇죠? 그럼 얘는 크거나 같다.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애가 만약에 a라고 하면 지금 a제곱 그럼 지금 a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지금 a제곱은 10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겠죠. 이 친구는. 맞아요? 크거나 같다니까 이러면 안 되지. 바깥범위죠, 바깥범위. a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겠죠? 나 부동방이 안 바꿨어? 환자네.
나이를 먹어가는구나. 돌아버리겠네. 일단 미안합니다. 오케이. 사이범위니까 어떻게 돼요? a는 마이너스 1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2번. 2번은 지금 어떤 상황? 2번은 사실 똑같은 상황이네. 2번, 3번 주어졌을 때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얘도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다. 여기는 3x 플러스 2y의 전체 제곱. 그럼 이 친구도 얘는 9 더하기 4니까 13이고요. 난 애가 궁금한 거고 이 친구 a라고 쓸게요. 이 친구는 내가 13이니까 13의 제곱이니까 얘는 169겠죠? 169가 좀 크거나 같다. 그럼 a는 1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1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우리 89-1번, 2번.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크거나 같다. 여기서 x 플러스 2y 플러스 2z의 제곱. 항이 3개여도 똑같아요. 코시슈바르체 부등식. 우리 아까 저 위에 안 써줬지만 우리 등호 성립 조건 다 써주셔야 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 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등호는 성립할 때는 등호 성립은 우리 3분의 x는 2분의 y일 때 성립한다. 알겠죠? 이거는 항상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게 항상 된다. 어차피 최소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제 등호 성립 조건을 계속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우리 활용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서.